안녕하세요, 달진입니다. 오늘은 국내 1위 FSC인 대한항공의 승무원 채용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면접의 경험이 전무한 분들, 이제 막 승무원 준비를 하려는 분들은 승무원 면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대한항공 승무원의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아실 수 있고 그 흐름을 토대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채용 진행 방식은 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각각의 채용 단계별 팁과 합격 전략은 별도의 강의로 만들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는 대한항공의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여기엔 대한항공의 인사 철학, 객실 승무원의 직무 소개,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까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필수적으로 둘러봐야 할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진행 시 이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와 합격자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신입 객실 승무원의 채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채용 사이트에는 2018년 하반기 채용을 기준으로 채용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채용 시점에 따라 일부 전형의 순서는 사소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은 안내에 나와 있는 것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입 승무원 기준이므로 경력직 승무원은 전형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도 서류 전형으로 시작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기재하고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인데요. 모두 채용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격증의 경우 발급 기관이나 취득일, 경력사항의 경우엔 근무처와 기간, 또 학력의 경우 졸업일까지 사소하지만 적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어야 할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의 자격사항을 잘 정리해 두시고 지원 시 재차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대한항공은 오래전부터 자기소개서의 항목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 및 포부 두 가지를 주로 제시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한항공의 자소서 항목에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소서 항목이 기존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변경되었고요. 글자 수도 제가 입사할 시절엔 500자였는데 최근엔 600자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와 같은 입사 지원의 전형적인 자소서 항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본인과 회사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질문들로 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최근 자소서 항목을 몇 가지 적어보았으니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8년의 자소서 항목인데요. 첫 번째, 대한항공 그리고 객실 승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두 번째, 본인이 타인을 배려했던 경험과 그 배려의 결과를 기술하시오. 세 번째,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자소서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를 좀 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와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 수준인데요. 다른 두 가지 항목은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해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빠르게 에피소드를 떠올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을 제시한 이유와 의도를 잘 파악한다면 쉽게 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입과 경력직 승무원의 자기소개서 항목 예시를 화면에 몇 가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대략 어떤 것들을 평소에 미리 생각해두고 브레인스토밍 해둬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평소에 면접 준비의 일환으로 나에 대한 고민, 내가 지원할 회사에 대한 고민,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소서 작성하는 자세한 요령은 별도로 강의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러프하게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통과하면 그 다음은 1차 면접이 있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데요. 보통 현직 승무원과 인사 담당자 2~3명 정도이고 면접자는 한 조에 7명에서 8명 정도 들어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서서 보는 면접이고 보통 2가지 정도의 공통 질문을 면접자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물어본 뒤 끝이 납니다. 1차 실무 면접은 2차 면접으로 진출할 사람을 추리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다시 말해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각적, 음성적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당 소수가 아닌 다수의 면접자가 입시라고요. 질문 역시 개별적으로 심층 질문을 하기보다는 공통 질문 몇 가지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죠. 1차 실무 면접의 면접 복장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만 승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대다수는 미리 면접 복장을 준비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경우 전형적인 승무원 면접 복장으로 면접을 보도록 안내를 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승무원 면접 복장이란 검정색 정장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정장 구두이고요. 헤어두는 쪽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부터는 정장 색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간혹 다른 색상의 면접 복장을 입는 면접자들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면접 시즌에 우연히 실무 면접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그래도 여전히 유색 정장보다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착용하는 면접자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항공은 자사 직원의 근무 복장 자율화를 도입하였는데요.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채용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면접자의 복장 제한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전형은 2차 면접 및 영어 구술 전형입니다. 2차 면접은 임원진이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진행하는 임원 면접이고 1차와 마찬가지로 면접자는 서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1차에 비해 적은 인원인 5명에서 6명 정도가 한 조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관은 보통 서너 분 정도 계시고요. 보통 공통 질문 한두 개를 물어보고 개별 질문과 꼬리 질문 위주로 면접이 흘러가는데요. 1차 면접 대비 개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영어 구술은 통상 임원 면접과 같은 날 진행하는데요. 작은 방에서 영어 면접관 1명과 객실 방송 강사 1명이 면접관으로 있고 면접자는 1명만 들어가서 영어 구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영어 구술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영어로 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의 질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문은 영어 방송문만 읽습니다. 한국어 방송문은 읽지 않습니다. 2차 면접에서의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 유니폼을 약식으로 착용하고 면접을 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은 블라우스와 스카프가 총 2가지 색상으로 청자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면접 전에 미리 착용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접의 다음은 수영과 체력 테스트입니다. 먼저 수영 테스트는 대한항공 자체 수영장에서 25m를 35초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성인의 허리에서 가슴 사이 정도의 깊이고요.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배영을 제외한 영법, 그러니까 자유형, 평영, 접영으로 완주해야 하며 2인 1조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옆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는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악력, 자전거 타기, 순발력 테스트, 제자리 뛰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의 체력이라면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윗몸 일으키기는 평소에 틈틈이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과 체력 테스트까지 끝내고 나면 마지막 3차 면접이 남게 되는데요. 3차 면접은 2차 임원 면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추려진 인원이 3차로 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접관은 역시 서너 분 정도가 보통 입시라고 한 조당 대여섯 명 정도의 면접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이 3차 면접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없던 전형이었는데 2011년에 새로이 추가되면서 사장단 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사장단이 면접관으로 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고위 임원진이 면접관으로 참석하고 2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질문 1기 정도의 개별 질문과 꼬리 질문 위주로 면접은 진행됩니다. 3차 면접이 끝나고 나면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피검사, 소변검사, 청력과 시력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절차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보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승무원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만 대략적으로 알아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올 텐데 그러한 정보부터 얻는 것이 의외로 어려웠던 거죠. 다른 항공사들의 채용 프로세스도 강의할 예정입니다만 어느 항공사든 채용의 큰 틀은 대동소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사소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오늘 강의를 기준으로 내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2019년까지의 채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채용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채용 공고가 나면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채용 정보 사이트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